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처음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왔는데요. 국내 증시는 새해 거래일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도 새해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발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내일이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지아주의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미국의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할지 공화당이 차지할지 그 분위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도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아토마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연휴가 반갑습니다. 연휴가 조금 많이 길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방송 나온 느낌도 들고 되게 좋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딱 오늘 첫 시작이다 보니까 새해 첫 들어가서 첫 거래일이거든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저 입장에서도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뭐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다 상승권 시장으로 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있을 이제 이슈랑 그리고 가져온 이제 PPT 보시면서 오늘 저랑 함께 장세 같이 보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특히 전략이 기대되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려야겠죠.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저희와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외에도 아토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파운드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미니 S&P 500입니다. 0.35% 상승해서 3,761.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0.44% 올라서 12,941.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 상승 전환했습니다. 0.76% 상승해서 48.8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 상승해서 1,944.6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상승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6%가량 올라와서 1.2316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글로벌 이슈는 어떤 뉴스 나와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성공적으로 이끈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일 전미 경제학회 연례 회의가 열렸는데요.
버냉키는 팬데믹 선언 초기에 대규모 기업 부도 사태를 걱정했지만 낮은 금리 덕분에 이는 현실화하지 않았다라면서 연준의 초저금리 기조가 약 4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가 만들어내는 영향은 대표적으로 강세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수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버냉키 전 의장은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실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는데 오히려 유럽 쪽에서 이런 대출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분기에 이 경제 회복이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과연 이 실물 경제가 증시와의 괴리를 좀 줄이면서 힘을 내줄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중국의 지난해 12월 민간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8개월 연속으로 이 제조업 PMI가 확장세를 유지하고는 있는데요. 금일 차이신이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PMI 지수는 50.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54.8은 물론 11월 달에 기록했던 54.9까지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차이신 PMI는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지난 2월 역대 최저치였던 40.3을 기록한 후에 3월 달에 바로 5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11월에 기록했던 54.9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차이신 전략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2020년의 상반기 기저 효과를 고려한다면 향후 반년 동안 거실 경제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중국이 내수 경제 위주로 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도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날지 지켜보고 기저 효과가 또 반영된다고 하니까 올해 상반기에 중국 경제 속도가 어떻게 회복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만나보시죠. 네, 세계 3위 산유국이죠. 러시아의 산유량이 지난해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부의 산하 에너지 거래소가 지난해 러시아의 연간 원유와 콘덴세이트 생산량을 5억 1,270만 톤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027만 배럴을 생산한 셈인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가 11년 연속으로 산유량이 증가했는데 올해 작년에 처음으로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산유량이 지난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오펙 플러스가 역사적인 규모의 공조 감산에 나섰기 때문이겠죠. 협조 감산에 참여하는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감산에 가장 큰 규모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러시아의 오펙 플러스 협조 감산 수준율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평균 9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오펙 플러스의 석유 장관들은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를 가지죠. 다음 달 산유량 결정하는 회의를 오늘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유가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다가 방금 확인하셨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도 어떻게 흘러갈지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현재까지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침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증상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회의 결과가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알아봤고요. 혹시 세 가지 이슈 중에 이 이슈는 좀 짚어볼 만하다 하는 거 있으세요? 네. 네. 자, 일단은 뭐 항상 이슈는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오늘 사실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이 다 이미 기반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네네. 이슈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내용만 조금 다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버냉키 이제 미 경제 예상보다 빠른 회복 그리고 저금리가 4년 더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 저금리 얘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지금 어차피 이제 FOMC 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로금리 수준을 지금 현재 2023년 이제 말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인 확대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지나가는 애를 말해도 지금 제로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2023년까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금리에 대한 기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금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까지는 지금 더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달러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이제 매수 기조, 즉 이제 뭐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PPT를 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달러라든지 약간 통화 자산 하면 따라오는 게 이제 원자재 시장이랑 이제 사실 그 지수 시장이랑 뭐 가장 뭐 중요한 시장 다 생각하니까 달러 인덱스 하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큰 게 저는 원자재랑 이제 기금속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서 저 PPT 꺼내면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제 앞쪽 문단부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골드와 카퍼 레이셔, 그러니까 비율,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게 되면은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자, 약달러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반등하게 되면서 원자재는 전반적으로 반등 시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뭐 골드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전체 내에서 예전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전 기조에 대한 상승 시까지는 다 보여줬거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다 보니까 총 이제 3월 저번 연도 한 2분기나 3분기 정도에서는 더 큰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격 선물들이 대부분 이제 예전 수준만큼 좀 회복을 했다. 다만 이제 연초 대비를 따졌을 때는 에너지 종목 있잖아요. 유가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이제 플러스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미지 보게 되시면은 이제 이제 회복 중인 경기와 이제 약달러와 이제 기대 인플레 이 세 박쥐가 고루 맞춰지게 되면서 이제 주요 원자재격 선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반등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지금 원자재격 선물 중에서는 구리, 골드 뭐 이렇게 즉 비철 시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치라든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조금 보장을 했다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ETF 이제 2020년 원자재 ETF 수익률 하위가 이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보여주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 수준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주도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현재는 원래는 이제 예전 장 초반, 그러니까 예전에 한 2분기 정도 실적 봤었을 때는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가량 이제 상승 랠리가 나왔을 정도로 가장 큰 지속 상승을 보였었던 만큼 기금속 섹터가 초반에는 조금 크게 가져갔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유로 보게 된다면은 사실 중국 시장 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현재는 안전자산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동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전기동은 구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기동에서 넘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기금속 섹터가 현재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지력을 많이 못 보여줄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고점도 크게 나왔고 나서 이제 크게 단기적인 하락세도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금속 섹터에서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조금 현저히 적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실 이제 과거 금융위기 때에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구리의 상대성 강화가
아까 나왔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가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여부가 현재 이러한 이제 정체적인 구조 때문에 이제 기금속 섹터 역시 유동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반영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분출, 즉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좀 헛나왔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용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골드에 대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서 보게 되면 사실 상승치는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대한 고점도 지금 가볍게 넘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은 골드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현재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구리 또한 아직까지는 뭐 예전 이제 작년 분기보다까지는 크게 많이 못 오르는 상황이지만 일단 그래도 이제 예전 수준만큼은 많이 올라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치를 많이 보여준 상태인데 저는 얘기를 좀 꺼내고 싶은 게 은이에요, 여러분들. 은이 정말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질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귀금속 섹터에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안전자산의 종목 중에서 하나 좀 대장격으로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가 원자재격 성질도 같이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철 시장에서 좀 종목을 좀 다를 썼을 때는 세 가지를 좀 크게 봐요. 구리, 골드, 은이라고 보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원자재격 성물에 대한 성질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기반적인 그래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그 기본 80% 정도가 대부분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구리고 이제 금속에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80% 가지고 있다면은 은 같은 경우에는 저는 5대 5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기금속에 대한 성질도 5 그리고 이제 원자재에 대한 성질도 5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은에 대한 수요도 한번 이제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망치를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에는 이제 레인지 범위를 이제 55불까지도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제 27불 정도 돼가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은의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에 대한 그 상승치가 이미 다 나왔다면은 외려 구리 같은 경우도 현재 매수에 대한 진입을 조금 하긴 많이 어려운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고가의 갱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지력에 대한 상당 부분이 계속 좀 각도가 높은 상황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투자처를 조금 이제 어떤 종목에 좀 맞춰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한가라고 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약간 이제 은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기금속 섹터에 대한 그 안전자산, 그러니까 기금속 섹터가 안전자산과 저금리에 대한 유지로 좀 높은 성과를 보였다면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랠리 자체가 한 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산업 수요까지 고려한다면은 태양광에 대한 수요까지 고려한다면은 기금속 섹터 내에서에 대한 은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스당 24불부터 55불까지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상태이고 연평균 38불 정도까지를 유지해 줄 것이다. 2021년 은에 대한 가격 전망치를 본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리포트 내에서도 은에 대한 고점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지지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골드보다 약간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골드보다 더 매력적이다. 네, 상당히 높은 매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사실 이제 백신에 대한 개발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죠. 자, 네. 백신이라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대한 이제 실물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물 경제를 회복해 줄 것이다라는 약간의 이제 재료적인 성격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낙관론이라든지 기반형에 대해서 영향성을 먼저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백신에 대한 기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골드라든지 약간 좀 안전자산 종목들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이슈 나왔네. 그럼 이제 골드라든지 약간 은은 조금 떨어지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각에 보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죠. 이제 막 접종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취를 보여줬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실물 경제까지 회복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낙관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백신 1월 3일 기준이에요. 2021년도 1월 3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자는 현재 1,229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불과 0.1% 정도, 반올림하게 되면 0.2%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집단 면역에 대한 접종률 70%까지는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집단 면역에 대한 접종률까지는 크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돌 수 있는 게 코로나에 대한 이런 확산적인 이제 악재적인 이슈와 이제 백신에 대한 또 한 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 나오고 나서 좀 기대 이하의 실망감을 보여줬다. 라는 이제 이슈도 같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 시기까지, 이 접종률까지에는 많은 변수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한 기간 동안 이제 골드라든지 안전자산에 대한 섹터 자체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두셨을 때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확정을 주고 볼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백신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 증시국가에서는 현재 이번 연도 2분기부터 집단 면역에 대한 이제 접종률이 70%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주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찬찬히 보니까 현재 최근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당사는 선진국들에 대한 집단 면역에도 도달할 시점을 올 2분기 중으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신흥국들도 올 4분기 중으로 대부분의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게 전망치가 여러분들 오늘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11월 달이었죠. 2020년도 11월에는 사실 이 집단 면역에 대한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그리고 주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이슈라든지 이제 승인 자체에 대한 절차가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컨센서스는 여러분들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조금 더 앞당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 오늘 나온 이슈다 보니까 이런 것 한번 짚어서 넘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저는 집단 면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포트를 계속적으로 천천히 찾아봤는데 안정적인 이제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2022년도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요 신흥국으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2022년도 한 2분기까지는 조금 이러한 상황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부분적인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고 이제 자산 정상화 같은 건데 유동성 해소와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중앙은행에서 패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800억짜리 채권 매입이라든지 400억짜리 이제 MBS 채권 매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2023년까지는 지속적인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정상화 자체는 현재도 한 3년 정도에서 2년 정도를 지금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 해소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의미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공급량과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골드라든지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크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회수하게 돼버리면은 통화 자체에 대한 가치가 한번 올라가게 되고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에 대한 수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골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과 같이.
그리고 현재 이 상황 자체, 현재 보시면은 제로금리와 이제 계속적인 지속적인 부양책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안전자산에서는 사실 매력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적인 측면도 계속적인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12월 27일 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0.9조 달러 부양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증시권에서 남아있는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달러에 대한 이제 반등적인 예상할 수 있는 부양책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줘야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봤었을 때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 그만큼적인 반비례 상승으로 골드라든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양책은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골드라든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또 한번 높아진다라는 이제 하나의 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책 증에 대한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뭐 내용 자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뒤에서 이제 골드라든지 차트를 좀 못 볼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상 지금 현재 PPT는 여기까지만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골드 차트랑 실버 차트를 조금 보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골드 상품을 볼 때 저희가 그 차트를 보고 네. 네, 설명을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 끝나신 건가요? 네, 내용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뒷내용도 있어가지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들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이 글로벌 이슈를 다 체크를 해봤으니까 얼른 상품별 전략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보시죠. 네, 저희 바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이 귀금속이 정말 대단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골드가 2%대, 2.6%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해주신 실버 역시 4%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구리 가격도 2%대 상승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금속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전략 체크해보기 전에 오늘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오늘 당연히 골드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참 이 금속 랠리가 대단한데요. 그렇죠. 네. 이제 연초부터 지금 오늘 차트를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금속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갭상승이 만들어지고 나서 크게 장대 양봉까지 오늘도 한번 종가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뭐 미증시 들어서 몰라요. 한번 수요가 쭉 빠져가지고 이제 단계적인 하락 눌림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주요 저항대라든지 주요 저항대를 한번 이제 크게 돌파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현재 백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백신이 사실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한 하나의 주요 이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음보 한번 크게 나왔었죠. 네. 그렇죠. 이때 이슈 자체가 뭐였었냐면은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접종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나왔던 날이기 때문에 그만큼적으로 사실 이제 안전자산과 백신에 대한 그 연결고리는 떼내려야 떼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 시점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예전처럼 골드가 백신에 대한 이슈로 이만큼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을 지금 오늘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사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골드가 좀 떨어져야 되지 않나.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이러한 백신적인 영향이 좀 더 다 기반형이 좀 어느 정도 풀어진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세가 지금 이제 하락세로 다 나오고 네. 상승을 전환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재료가 이제 골드한테는 조금 면역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백신 얘기 나오더라도 뭐 단계적인 하락으로 좀 나올 수가 있고 아마 지금 상태에서 섰을 때는 지지력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요소점을 갈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후에 봤었을 때는 저는 골드가 이 백신에 대한 이슈로 하락세를 보여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백신에 대한 승인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해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단 면역에 대해서 현재 접종률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가가 아마 이제 골드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하락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좀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주요 이제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지. 당장 지금 현재 0.15%밖에 접종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골드에 대한 하락세를 좀 보기는 아직까지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재는 뭐 차트로 조금 얘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골드가 현재 단가 쪽에서 보게 되면은 분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봉으로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한 240분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길게 이제 연결 차트로 넓혀서 보게 되면은 좀 거래량 좀 제외하고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이런 식으로 좀 차트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 고점에서 다음 고점 라인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적인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승에 대해서 제한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매도 저항대가 크게 눈에 띄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골드에 대한 주가 하락이라든지 상승 흐름이 이 하나의 채널 자체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 대한 상승과 하락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 상단 구간대가 돌파가 됐었죠. 제가 여기 방송 나오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골드가 1904.5, 1900 레인지 포인트 정도를 크게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상승에 대한 시점 자체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를 매수 시점을 조금 대비를 하라. 이렇게 여기 방송 나오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한 4번 이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매일 나오면서 지금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저항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아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언제 추세가 나오냐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 3일 정도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딱 정말 2, 3일 그러다 보니까 날짜로 따지게 되면 제가 28일 날인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승 자체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국면에서 여기서 방향세 한번 나올 거다.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하락세라든지 맞아요. 돌파가 나오게 되면 상승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자리 가격대까지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돌파 시점 나오게 되면 매수를, 하락 시점 나오게 되면 매도를. 이 매지 자체가 워낙에 길었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한번 흐르든 간에 크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 후에는 방향성을 체크해 가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 대응을 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관망 기조로 제가 계속적으로 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아주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은 이제 오전 추세부터 지금 돌파 시점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골드가 이제 큰 상승 기조로 현재 240분봉 기조로 봤었을 때는 거의 한 16시간 정도를 지금 상승태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상승 유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오늘 골드를 매수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일단은 타점 값을 제시하기는 아직은 힘들다고 봐요. 그 이유가 일봉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상승 돌파를 지금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일봉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저항대가 이 가격대였었어요. 1892.26 라인대를 이제 어느 정도 종가 라인대 위로 1차적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상승 부분에 대한 비중이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주요 저항대였던 단가 쪽에서 1차적인 안착이 나오고 현재 추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자는 일단은 매수라든지 뭐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끝나고 내일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장세 같은 경우. 내일이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런 장세 같은 경우는 내일 한번 조정 줄 수 있거든요. 단기적인 하락 자체에 대한 눌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조금 맞춰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장세를 관망을 하고 종가 비중만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려 오늘은 자리값을 조금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고 마감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아쉽겠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전에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한 1895인가 8인가 정도의 지금 자리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수를요. 오, 이때 돌파 나섰을 때 이제 카톡방에다가 제공해 드렸었습니다. 이제 상승 이제 기조 나올 것 같은 노란 톡방에다가 상승 기조가 나올 것이다. 이제 얘기를 드렸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 방향성 잘 유지해 주면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은 진짜 골드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추가 분석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간망으로만 체크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다? 아, 그 정도만, 이거는 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목표값을 좀 정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현재 고가 비중에서 현재 저가 비중까지 본다면은 지금 오늘 오전에 주요 저항대였던 0.50 피보나치 비율대가 제가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0.38은 지금 돌파가 끝난 거고 0.50도 지금 돌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로 봤던 29 레인지 범위가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남은 저항대 같은 경우는 전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1967 레인지 폭. 그러니까 이제 골드가 상승 유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지속적인 분출 매수가 나온다면은 아마 다음 목표값은 아마 68에서 66 정도까지 지금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1866라인 1966라인 네. 말씀해 주신 거 맞죠? 66에서 68라인까지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계속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신 게 골드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관망세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골드가 상승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셨고, 오늘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는 타점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자리값은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골드 1968라인까지 최대한 올라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 자리값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미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개장을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0.07% 소폭 상승, S&P 500 지수 0.3% 상승, 나스닥도 0.5%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제공드렸다 보니까 아직까지 속보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지금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시죠. 네, 크루드오일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S&P 500입니다. 0.22% 상승해서 3,75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27% 상승해서 12,919.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은 아까 0.6%대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48.2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여전히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죠. 2.53% 상승해서 1,94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0.65% 상승해서 1.2326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수 선물은 내일 조지아주의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좀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양새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지수 12,91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나스닥도 매수 주셨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2, 3주 동안 연속적으로 매수 뷰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력을 계속 좀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사실은 오늘 관망을 들지 매수를 들지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약간 좀 트레이딩 기점에서는 매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만은 사실 내일 있을 이제 그 조지아주 상원 투표 자체를 봤었을 때는 좀 관망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조지아주를 봤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상원에서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뭐 누가 될지에 대해서 악재적인 이슈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네네. 민주당이 되게 되면은 블루 웨이브로 이제 뭐 더 큰 부양책이 뭐 예견되고 더 시장 방향이 더 잘 될 것이다라 볼 수가 있고 뭐 공화당이 되게 되면은 바이든이 현재 당선되기 전에 약간 좀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좀 밸런스적인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서 밸런스 웨이브가 좀 이제 진행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원 쪽에서는 누가 되든 간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악재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블루 웨이브가 되냐 안 되냐가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상원 쪽에서 공화당이 가져가든 뭐 민주당이 가져가든 크게 사실은 이제 악재적인 조건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한번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뭐 현재 오늘 약간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현재 연결세트 비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이 예전 상승치에 대해서 크게 한번 주가 부분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한 조정을 한 2, 3일 정도를 좀 크게 가져갔었습니다. 조정 자체를 이제 2, 3일 정도 가져가게 되면서 박스 장세가 좀 펼쳐졌었는데 레인지 범위가 이제 이때 12,890 정도에서 12,820 정도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박스 장세가 연출이 됐었거든요. 분봉 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90 레인지부터 이제 820 레인지까지 단가를 좀 측정해서 보게 되면은 이쪽 가격대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위아래 크게 흔들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었어요. 뭐 시장에서 뭐 제가 그때 연말이기도 하고 네네. 장세에 대해서 마지막 거래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거래량이 안 들어온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 저 고점 부분에서 만들어진 박스 자체가 좀 크게 의미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승이 나왔고 나서 지금 이 구간대에서 이제 조정 구간대를 한번 받은 거다 보니까 이때 이제 발산 매수가 나올 수 있는 매집이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고점에 대해서 매집 자체가 만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가 쪽을 현재 위쪽에서 상승값을 좀 봤던 레인지 폭에서 크게 지금 상승 시점이 나왔잖아요. 돌파 시점이 나왔다 보니까 외려 오늘 장세에서 조금 그러니까 좀 오늘 조금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한 890 정도에서 900 정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 가격대를 일단은 돌파가 나왔고 워낙에 하락에 대해서 매도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였던 그 구간이었기 때문에 눌림이 연달아서 나왔었죠. 이때. 근데 그걸 좀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장 초반에 이 구간대를 최소 60분봉 위로 종가 마감이 나올지 다시 무너뜨릴지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현명하게 조금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890 레인지라든지 890, 900 정도 되는 레인지 값이 현재 60분봉에서 양봉 위로 종가 마감을 했었을 경우, 즉 이런 캔들이 나올 경우죠, 여러분들. 다음 캔들에서 뭐 꼬리는 빼줄 수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종가 라인대가 900선 위로 안착이 되는 그림 자체가 나와준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워낙에 거래량이 조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워낙에 좀 많이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크게 단기적인 하락 힙수도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 메리트 있고 조금 신중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60분봉에서 이 단가 먼저 체크를 하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뭐 매수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네. 일단은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단가가 먼저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미 오늘 저점을 먼저 찍어주고 시작한 것 같거든요. 이제 현재 제일 주요했던 가격대가 이제 이 캔들 종가 비중이었었는데 12,830이거든요. 이 종가 캔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가 라인대를 먼저 만들어주고 반등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금일치의 상승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이미 저가 라인대를 형성하고 좀 올려주는 기조라면은 현재 눌렸을 때 매수에 대한 타점도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일봉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대, 현재 이 가격대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2,860에서 70 레인지 쪽을 먼저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승 쪽 구조에서 보게 되면 오늘 어차피 저점 라인대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12월 30일 날 나왔던 캔들에 대한 시가 부분이 현재 12,860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요 시종가 캔들의 주요 시가와 종가에서 어느 타점 확보를 하면서 매매를 들어가려면은 단가 자체를 현재 이 구간대를 좀 길게 볼까요?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시점에서 저점 라인대를 먼저 만들어주고 상승 시점을 보여줬다면은 눌림 시점으로 먼저 보기에는 860 레인지가 제일 좋은 단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매수 구간은 대응은 여기부터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봉과 60분봉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일단 60분봉상으로는 12,890에서 12,820선 이 라인 체크해 보시고 12,900선 위로 종가가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12,86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나스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일분봉상으로 봤을 때 거의 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60포인트 지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60 여부를 먼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 60 여부가 깨지게 되면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820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건데 네. 일단은 그래도 고점을 확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사실 내려왔을 때 눌림 매수라고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860만 먼저 체크를 하시고 네. 860 깨졌을 때는 820까지 내려올 수 있다 보니까 그전까지 좀 관망 위주로 좀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시해드린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상품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오늘 참 등락이 좀 어지러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관망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네.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덕태 보다 보니까 지금 숨고르기라든지 약간 조금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상태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실 차트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위험한 차트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은 네. 그렇죠. 상승분 줬다가 지금 하락분으로 지금 미장 시작하기 전에 다 빼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장이 이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줬다가 하락까지 지금 저점 확대를 하는 장인데 지금 유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구간대를 보게 되시면 꼬리 자체가 지금 좀 어느 정도 크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점은 찍었다 이거예요. 애들 기준으로는 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눌림을 주고 있는 건데 현재 오늘 금일자에서 제가 조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던 자리대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죠? 여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안착에 대한 개념인데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예전에 이 캔들이 구간대가 고점이에요. 고점이 나오고 나서 크게 쭉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밑에서 지지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주는 가격대였었는데 현재 예전에 이 캔들 지금 시가 부분에서 계속적인 안착 자체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양봉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종가 마감 위쪽으로 나오질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상승제는 받고 있던 종목이어가지고 그래서 48.60 라인대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착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일본 구간대에서 종가 위로 나오게 되면은 한번 매수에 대한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종가도 고가도 49.80 정도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 오전만 보더라도 469 가격대를 계속 지지를 해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안전하게 48.60 전체를 크게 안착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종가 라인대가 48.60 레인지 위로 나오게 되면서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까 이제 안원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오펙에 대한 영향성도 좀 있는 부분도 있는지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 내에서 미장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이제 하락전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솔직히 관망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분도 다 빼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워낙에 좀 위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큰 움직임이 총 2번 나온 거죠, 여러분들. 상승 움직임 한 번에 큰 하락 움직임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에서 거래량에 대한 이제 기반 자체에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 추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냐면 제 생각에는 약간 박스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큰 상승 한 번, 큰 하락 한 번 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에 대한 기조가 이런 식으로 횡보 자체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존재를 하더라도 이제 유동이 들어오지 자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유동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현재 자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더라도 아마 거래량이 없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지금 현재
좀 관망으로 보고 있고 외려 타점이라든지 지지값, 저항값에 대해서 여부를 조금 드리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이 분봉상으로만 봐도 지금 유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하루 동안 2.7%까지 고가를 찍었다가 지금은 0.06%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타점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제시를 해드렸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성공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